있습니다. 첫 번째 영화 뭔가요? E.T. The Extraterrestrial 1982년도 작이고요. 제가 미국 성은 아니니까요. 네. 장르는 SF 판타지 가족 모험이고 제작은 미국에서 했고 러닝타임은 110분, 2시간이 약간 안 돼요. 국내 개봉은 84년 6월 23일 날 했고 2002년 4월 5일 날 재개봉했고 11년도 8월 11일 날 또 재개봉을 했어요. 아주 우려먹네요. 네. 이렇게까지 우려먹을 영화인가라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리고 뭐 전체 관람가고요. 해외는 PG예요. 관람 등급 그렇고 연출은 스티븐 스필버그, 각본은 멜리사 머디슨, 제작은 프랑크 마샬, 뭐 레슬린 케네디, 스티븐 스필버그, 캐슬린 케네디. 캐슬린이군요. 그리고 월레스 워슬리 이름이 다 비슷비슷하네요. 성이랑. 캐슬린 케네디가 요즘 최근에 디즈니 스튜디오의 그 스타워즈 브랜치의 수장이잖아요. 그래서 루카스 스타워즈를 말아먹었다는 원흉으로. 공공의 PC 한 적입니다. 분. PC 하신 분 전부 다 PC. 그놈의 PC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PC 한 것까진 좋아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퀄리티가 떨어지면은 그렇죠. 뭐가 더 중요할까요? 영화의 그 원래 존재의 PC한 거 좋아하면 목적과 전체해야지. PC가 더 중요한 걸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절히 배합을 하면 그 PC한 거에 맞아요. 있어서는 저는 욕하고 싶지 않아요. 음. 근데 이 PC 매몰되어 가지고 PC함을 위해서 영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음. 영화를 만들면서 PC함에서 벗어나지 않는 게 중요한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저의 왜- 사랑 스타워즈를 말아 드셨습니다. 스타워즈는 이제 안 후루룩 말아 드셨습니다. 하지만 전 또 보러 가겠죠? 아 진짜요? 보러 가겠죠. 저 이제 이번에도 한솔로부터 안 봤어요. 한번 한솔로 저도 안 봤거든요. 한솔로 기억이 있는데. 괜찮았어요. 아 그래요? 오히려 본편보다 스피노프가 더 잘 나오는 요즘. 원래 한솔로도 개봉하기 전에 망작이라는 말이 많았는데 연기 아, 너무 못했다. 그래서 못하고 근데 이게 네. 스피노프긴 하지만 어쨌든 버짓이 많이 들어가니까 음. 이건 논외의 얘기지만 네. 잠깐 3점포로 빠질게요. 네. 원래 케노비 스피노프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어. 저는 되게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어. 근데 그것 제작도 불투명해졌다고. 왜요? 아쉽다. 이게 한솔로가 망했나요? 네 망했어요. 아, 그러니까 본편 전 월드와이드가 망했다는 거죠. 북미 쪽도 뭐 그러니까 어쨌든 논란이 거세긴 했지만 그 에피소드 8이 어쨌든 성공을 했어요. 뭐 PC 하니 어쩌니 뭐 어쨌든 간에 로즈를 그러니까 죽이니 돈을 많이 뽑아냈다는 뽑아냈어. 그래서 한솔로 제작했는데 한솔로가 기대 이하였던 거예요. 론 허워드가 만들었는데도 기대가 이하였군요. 그러니까 그게 그 작품 자체는 오히려 본편보다 나아요. 많은 근데 사람들이 성공을 안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시장에서 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스피노프 제작에 있어서 모두 다 백지화로 뭐 보바펫도 그거 저기 스피노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뭐 보류. 뭐 뭐 보바펫은 보류해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케노비 팬인데 케노비. 케노비는 좀 만들어줬으면 네. 좋겠네요. 이완 그거는 맥그리거가 그럴 것 그것 때문에 같아요. 몸도 만들고 있다 그랬는데 대신 건강해졌잖아요. 이완 맥그리거. 그럼 됐지 뭐. 네, 그럼 된 거죠. 요즘 그 오빠 저기 필모 좀 별로란 말이에요.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촬영은 엘렌 데비오가 있고요. 출연은 헨리 토마스, 뭐 디 윌리엄스, 피터 쿠유테 다 우리가 말해도 알만한 사람은 모르지만 드류 베리무어. 드류 베리모 정도만 우리가 알죠. 그렇습니다. 네, 줄거리 어느 한적한 마을에 우주선이 나타나요. 거기 외계인들이 타고 있었는데 외계인들이 지구의 표본들을 채취하던 중에 인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황급하게 도망갑니다. 근데 한 외계인을 뒀어요. 떨궈놨어요. 그 외계인이 이제 혼자 떨궈져 있으니까 어떻게든 동료한테 연락해서 자기 태우러 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 어디 돌아다니다가 이 드류 베리모가 딸로 있는 집에 갑니다. 거기에서 헛간에 가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휴가 들어올 때까지 대기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 디 윌리엄스, 헨리 토마스 이 배우들 가족들이 친구들과 함께 놀다가 이 어린 동생이 피자를 사러 갔다가 여기 큐를 받고 E.T.가 나온 걸 목격을 하고 서로 연기를 합니다. 이렇게 안녕 뭐 이런 거 연기하고 뭐 그러는데 똑바로 해요. 아니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조명을 아주 잘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두운 부분에서 눈만 이렇게 살짝 돼서 이렇게 그 눈으로 모든 걸 표현하는 게 잘 썼는데 아무튼 그래서 E.T.를 만나서 또 제가 E.T.를 봤으면 깜짝 놀라갖고 경찰을 부르던지 몽둥이로 E.T.를 때릴 텐데 어린 아이가 외계 생명체를 맞닥뜨리잖아요. 그러니까 겁도 없어 그런 걸 보면. 그걸 보고 애완동물을 키우려고 작성을 했는지 방 안으로 데려가요. 아 근데 진짜 애완동물 같이 하잖아요. 네. 아니에요. 손 달라면 손 거기서 주고.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뭐요? M&M을 주잖아 E.T.가. M&M? 아, 맞다.
M&M을 줘요. 그러기 때문에 얘가 아, 괜찮구나라고 그렇죠. 생각을 한 거예요. 걔 겁더면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 주는 사람 착한 사람. 그러니까 아니 걔가 뭐 M&M을 다 떨어뜨렸나? 그게 하나씩 기억이 이렇게 없는데 떨어졌어. 아니 그래가지고 네. 얘가 그 이티가 다 M&M을 모아가지고 응. 이렇게 딱 앞에 내놓으니까 그다음부터 딱 얘는 괜찮은 애야 이렇게 되는 거지. 만약에 먹었으면은 난리 났을 거야. 막 아니 그냥 딱 나타났으면 이제 기절하는 거죠. 근데 M&M을 주니까 얘는 좋은 놈이구나. 이하 M&M 광고였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네. 그렇게 얘를 애완동물 키우려고 작정을 했는데 얘는 그냥 개나 고양이 같이 지적인 활동이 뛰어난 생물이 아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적인 생명체잖아요, 외계. 그렇죠. 그러니까 얘의 목적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라 음. 그 아이한테 고홈, 폰, E.T., E.T., 고홈. 고홈 이런 걸 외치면서 집으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니까 마음씨가 좋아서 애를 집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하고 할로윈을 맞이해서 분장을 해서 그 애를 숲속으로 데려다줘서 외계 생명체와 조우하려다가 실패하고 뭐 이런 우여곡절을 겪는데 이 정부 당국은 외계인을 주시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도청과 감청과 모든 것을 통해서 외계인의 장소를 알아내고 외계인을 잡기 위해서 꼬마의 집에 갑니다. 결국에 외계인을 포착하는 게 성공을 했어요. 근데 외계인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죽었구나 하고 정부 당국 끝내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외계인이 이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자기 죽음을 그러니까 자기가 죽은 것처럼 숨길 수 있어서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와서 자전거를 타고 하늘도 날고 해서 결국에 자기 동료들에게 돌아간다라는 뭐 그런 어드벤처한 내용입니다. 참 그 장면이 시그니처예요, 그쵸? 그 다시 봐도 약간의 감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랄까 그 스필버그의 영화를 보고 자란 세대에게 그 가슴에 있는 이 그러니까 감정을 이렇게 톡톡 건드려주는 그 씬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씬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지금 보면 조악하죠. 사실 조악하죠. E.T.의 그 탈이라던가 그 인형 움직임이라던가 지금 하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겠지만 근데 글쎄요. 저는 그런 영화를 보고 자란 세대라서 그런지 다시 봐도 옛날을 어렸을 때로 돌아가는 느낌? 그러니까 그래서 전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도 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OCN 같은 데서 봤어요. 그렇게 어렸을 때는 아니지만 뭐 중학교 이후에 봤던 것 같은데 그때도 재미없게 봤어요. 뭐 지금도 그렇게 크게 재미있게 보지 않았는데 근데 그 감동은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그 자전거가 나르면서 할 때. 근데 저도 딱 자전거가 나르는 장면이 유명하고 이미 봤던 영화니까 거기서 자전거가 나른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자전거가 차들이 막아져 있는 곳을 나르는데 약간의 뭉클함이 느껴지는데 내가 이때 어린 나이로 뭐 영화관에서 봤다고 하면 그때 진짜 엄청난 감동을 받았겠구나. 그래서 그게 아주 영화사의 유명한 장면으로 남았고 드림웍스 SKG에서도 로고에서도 네. 달에 이렇게 뜨는 맞아요. 게 생각해 보니까 최근에 본 애니메이션 중에 드림웍스 그 로고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영화사가 어딘가 합병이 됐을 뿐이지 그렇게 계속 그쪽 라인으로 나오는 영화는 픽사처럼 약간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유명한 장면인 게 이번에 넷플릭스의 라스트 액션 히어로라고 그 누구죠? 주지사 거버네이터.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거버네이터 뭐야? 네. 슈와츠제네거. 슈와츠제네거. 아놀드 슈와츠제네거가 그 나온 영화인데 저 엄청 재밌게 봤거든요 중학교 때. 오신에서 봤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더빙판으로 다시 만들었다고요. 그 넷플릭스에서. 거기에서도 주인공이 자전거 타고 한번 하늘을 나릅니다. 아 정말. 이게 오마주가 된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되게 월드와이드에 흥행을 하고 그런 그러니까 명작으로 남는 영화들은 계속 이렇게 다른 영화에서도 오마주가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계속 그 생명력을 이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건 여담이긴 한데 아놀드 슈와츠제네거를 이정구 성우 선생님께서 하셨는데 그분이 아놀드 슈와츠제네거 그 다음에 로키의 누구죠? 이름이 갑자기 다 기억이 안 나죠. 로키. 왜 생각이 안 나? 이제 나이 먹은 거예요, 다들. 저도 요새 사람 이름이 그렇게 생각이 안 나요. 고유명사 이렇게 기억이 안 나서. 찾아줄게요. 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키 발모아, 그다음에 터미네이터, 뭐 액션 배우들은 다 주인공을 하셨어요. 근데 인크레더블은 전부 다 그 액션 배우들이 한꺼번에 다 같이 나오잖아요. 그럼 어떡해? 그래서 그 대한항공을 타면은 국적기기 때문에 한국어 더빙된 영화 꼭 나와야 돼요. 이게 자존심이라. 근데 거기에서 해야 되는데 다 이정구 선생님밖에 없는 거예요. 실버스타 스텔론. 실버스타 스텔론. 네네. 그래서 혼자서 다 하셨다고. 정말.
혼자서 다 그 다양한 캐릭터 한 맡으신 거예요. 라인을 녹음을 하고 그거에 있어서 이제 들으면서 또 그거 받아치는 걸 하셨으려나요? 그 어쨌든 간에 그것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아무튼 다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와. 국적기만 더빙판 나오는 거 아닌데? 근데 국적기는 더빙판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와야 된다. 무조건 나와야 되는데 더빙이 되어 저는 있어야 돼요. 특히 외향사를 주로 애용을 하니까 네. 근데 외향사에는 자막이 없고 오히려 더빙판은 다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왜? 어쨌든 거기서 만들어서 파는 걸 텐데 어쨌든. 아무튼 그렇고요. 음. 뭐 너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래서 뭐 네. 그 재미가 없었는데 아 재미가 없었는데 그 부분은 뭉클했다고요. 뭉클했다. 네. 딱 그 정도예요. 지금 봐도 재미없고. 아니 저는 재밌게 봤는데. 저는 앞에 그 말한 그 두 영화는 음. 좀 재미가 없었어요. 템포도 느리고. 근데 이거는 생각보다 템포가 빠른 거예요. 재밌어요. 아 그래 저는 처음에 네. 다시 볼 때 이거 봤던 영화기도 하고 해서 보통은 제가 영화 볼 때 넘겨서 보면은 10초나 뭐 5초, 1초 넘기기로 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번 1.2배속으로 봤었어요. 근데 시작할 때 인간들이 ET를 잡으러 가잖아요. 그 부분을 1.2배속으로 보니까 너무 박진감 넘치고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돌려가지고 정배속으로 보니까 너무 지루하고 느리더라고요. 아니 저는 이 사건의 이 시퀀스가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티가 예전에 어렸을 때 봤었을 때는 이티가 이제 발견을 하고 둘이 이티가 말을 배우고 뭐 학교에서 갑자기 그런 이렇게 똑같이 동시에 똑같은 같은 행동을 취하고 할로윈이 되고 이게 되게 떨어져 있는 사건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순식간에 벌어지더라고요. 이티가 말을 정말 빨리 배운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이거는 다른 거에 비해서도 지금 봐도 전혀 저는 그 스토리 진행에 이렇게 막 느리거나 늘어진다거나 그런 느낌을 안 받았거든요. 그러고 진짜 이것도 뭐 이 음악이 워낙 유명하게 하잖아요. 네, 되게 유명한데 그러고 그 조스에서도 그랬지만 이 처음 이 영화 시작할 때요 보시면은 공포 영화 같아요. 맞아. 네, 네. 맞아요. 되게 음산하게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외계인이 이게 착한 애인지 좋은 애인지 모르게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감을 전혀 알 수 없고 그냥 진짜 그 미지 생명체가 이렇게 온 건데. 사람들은 공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분위기를 음악으로 잘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M&M으로부터 이제 사건이 바뀌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저 이게 시발점이었구나. 저는 이렇게 최근에 깨달았거든요. 본 영화 M&M이 또 큰 역할을 한 미드나잇 선 생각이 나면서 M&M이 미국에서 그런 뭐 사랑과 우정의 상징 뭐 그런 건가요? 아니면 PPL을 잘한다거나. 그럴 수도 있어. 아니 너무 그런 거예요. 사랑과 우정의 상징 이것도 아니고. 근데 진짜 매개체가 에미넴이었잖아요. M&M 그래가지고 그리고 뭐 당연히 진짜 그런 그 감정의 그러니까 웃음 포인트가 명확했거든요. 근데 거기 지금 봐도 되게 재밌어요. 뭐 이티가 뭐 인형 속에서 숨어져 있는데 그걸 엄마가 놓친다든지. 뭐 그리고 거티가 여장 한번 시키잖아요. 여장 맞아요. 그것도 웃겼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할로윈이니까 아무래도 변장을 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본다든지. 아니 그건 너무 웃긴 게 발을 보면 이티, 그러니까 거티가 아니라는 게 너무 티가 나는데 엄마가 그래 얘들아 잘 갔다 와 이러는 게 너무 웃겼어. 맞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나이 먹고 보니까 그 엄마의 외로움이 맞아. 역시 이제 이게 같은 영화를 봐도 이면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면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 그냥 엄마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지금 저 엄마는 그 싱글맘으로서 되게 힘들게 살고 있구나. 이게 막 확 느껴지는 애들이 거야. 아빠 얘기할 때마다 막 울컥울컥하고 막. 나도 아빠란 놈은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저는 처음 봤을 때 하고 두 번째 봤을 때하고 좀 느낌이 달랐던 게 처음에는 이 엘리엇이랑 이티가 약간 동화가 되잖아요. 집에 남겨진 이티가 갑자기 막 뭘 하고 그 행동을 똑같이 엘리엇이 학교에서 하고 그거를 보면서 되게 아니 저렇게 개연성이 없게끔 그러니까 뭔가 링크가 되는 뭔가 계기가 되는 시퀀스라든가 샷이 있으면 훨씬 이게 서사가 더 완벽할 텐데 왜 저렇게 하는지 나는 저게 좀 허술한 것 같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보니까 감정을 그만큼 또 쌓았어. 내가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 서사에도 어쨌든 완벽하게 모든 관객들을 설득할 수는 없겠지만 두 번째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이게 이제 전체 관람가잖아요. 전체 관람가. 해외는 네. 피지네요. 근데 피지네요. 어쨌든 그 전체 관람 등급을 맞추기 위해서는 약간 스토리라인을 그러니까 심플하게 만들어야 된 생략보단 심플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애들용 영화는 그러니까 애들용 작품은 스토리가 간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은 절대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스토리에 시간을 쓰면 안 되고 제가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웃기려면은 앞에 상황이 충분히 설명이 되고 뒤에 펀치라인이 딱 있었고 우리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성인. 니주를 그러니까 깔아주고 니주를 깔아주고 발판을 잘 마련해서 마지막에 빵 터뜨리면 우리가 재밌다는데 이렇게. 애들은 갑자기 방구 끼고 똥 싸고 뭐 이러면 그냥 그거 자체가 웃긴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방부제장 뿡뿡이가 그렇게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E.T.도 오히려 그렇게 내러티브가 촘촘하게 잘 짰으면은 애들이 보기 지루한 영화가 됐을 텐데 이게 애들용 영화니까 그럴 필요가 없고 정서적인 것만 따뜻하고 신기하고 네. 신비롭게만 그려주면 애들은 와 너무 좋아 재밌어 신기해 보지 못했던 세계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E.T.가 인상 깊은 게 이제 그 모습은 정말 다르잖아요. 네. 근데 그 심장이 이렇게 붉은 게 이렇게 딱 이렇게 부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이게 커넥션이 네. 있다는 거를 좀 강조한다는 생각이 그리고 눈이 들었거든요. 너무 착하게 생겼어. 그렇죠. 일단 눈이 크면 좀 사람이 착해 보여. 눈물에 그렁그렁한 그런 그러니까 눈. 감정을 담는 게 눈인데 음. E.T.는 눈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음, 얼굴에서. 음. 그래서 그 외계인의 디자인을 이렇게 정서적인 교감이 가능하다는 걸 강조하게 디자인하지 정서의 않았나 교감을 싶어요. 눈으로 하는 거니까. 눈과 그리고 심장이요. 네. 심장이 그리고 M&M. M&M. 어쨌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봤을 때보다는 훨씬 더 재밌게 봤고요. 뭐 다른 거는 뭐 그냥 근데 외계인이 이렇게 나오는 영화 중에서 외계인이 보통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지의 존재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가까운 외계인이 나오는 영화가 또 따로 있을까요? 보통 외계인 하면은 저는 프로메테우스 이런 느낌이 나가지고 되게 무섭고 슈퍼맨. 그렇게 얘기하면 네. 근데 생긴 거는 슈퍼맨 그러니까 사람처럼 생겼잖아.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음. 외계인이 가장 이렇게 사람과 교류가 가능한 게 슈퍼맨이고 사실 그 외에는 거의 대부분 아예 형태부터가 달라요. 그러니까 뭐 저런 뭐랄까 괴수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나오고 그런 거 그리고 막 보통 이렇게 지구에 내려오면 그러니까 침략 당할 수 있다라는 네, 약간 그리고 그런 보통 공격적이죠. 공포의 대상이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안 그렇다는 게. 근데 침략하기 전에 사전답 쐈을 수도 있어요. 맞아. 그건 아무도 저도 그 모르는 생각은 해요. 나중에 그러고 우주전쟁 찍었잖아. 스필버그 안 되겠구만. 그리고 이게 기묘한 이야기가 네. 그 넷플릭스 기묘한 이야기가 80년대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들에게 많이 영감을 받아서 제작을 했잖아요. 보면은 도입부에서 그 롤플레잉 게임 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뭐 생활 양식도 그렇고 아무튼 많이 영감을 받았구나. 그리고 E.T.의 전개 그것도 11이 와가지고 뭐 하여튼 그런 것도 영향을 받은 것 같고 그리고 이때 생활 양식 보면은 80년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2010년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잘 살아요. 더 풍족하고. 근데 국민 소득을 보면은 이때가 높았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비슷하거나 우리보다 낮았을 거거든요. 그거 보면 미국인들이 얼마나 돈을 펑펑 쓰면서 살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미국의 생활 양식도 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E.T.가 톰과 제리를 보잖아요. 근데 톰과 제리가 빵 털 때 E.T.가 하면서 놀라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미국 만화가 얼마나 잔인한지도 여기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미국 만화가 이상해요. 저도 이제 그래요? 성으로서 더빙 많이 하죠. 뭐 저는 더빙을 주로 많이 하지는 않지만 더빙할 때 보면은 일본 만화는 잔인한 거는 19세예요. 그 잔인하지 않은 거는 아주 순정적이고 좋고 근데 미국 만화는 애들용 영화가 너무 잔인해요. 막 브로콜리에 입이 달려서 말을 하는데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인간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막 이빨이 해갖고 막 잡아먹을처럼 생겼다거나 갑자기 막 찢어지고 때리고 스폰지밥 생각해봐. 뭔가 괴기스럽고 잔인한 미국 문화가 이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느끼는구나. 그러니까 E.T.가 그걸 보고 놀라는 장면을 넣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그거는 해봤습니다. 당신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의 해석이니까 네. 뭐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또 인간들이 악당이잖아요. 어른들이. 근데 어른들은 얼굴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뭐 마스크 보통, 낀다거나 그게 빛이 뒤에서 비쳐서. 아이들의 시선에서 영화를 찍어서 그래요. 음. 그러니까 이티와 눈높이가 맞는 아이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런 식으로 앵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협적이고 굉장히 그러니까 어쨌든 어른들이 그 이티와 아이들 잡으러 오잖아요.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그 처음부터 그 앵글을 그런 식으로 잡은 거죠. 계산적으로. 가령의 그 교실에서 보면은요 선생님 얼굴이 안 나와요. 맞아. 그리고 선생님은 그냥 손만 이렇게 하면서 막 설명하고 애들이 이제 막 수업 듣고 막 이러는데 진짜 선생님보다도 개구리 더 감정이입이 되는 그런 그렇죠. 장면인 거죠. 그래서 우리 해리슨 포드님께서 여기에 교장 선생님으로 카메오로 촬영까지 하셨는데 편집이 진짜? 되셨나 보네요. 그 부분 또 해리슨 포드가 미지와의 조우라고 ET보다 더 전에 먼저 나온 개봉했던 거예요. 네. 거기서도 어른들은 얼굴이 안 보이고 다 다리만 보이거든요. 거기서도 해리슨 포드가 뒷모습은 보이고 나왔는데 뒤통수만 나왔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영화 자체가 그 미주와의 조우를 찍고 난 다음에 미지와의 조우에서는 이제 그 외계인들이 우주선으로 돌아가서 이제 돌아가는 장면으로 엔딩이 나는데 이제 스필버그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냥 이걸 찍고 나니까 만약에 저 중에 한 명이 안 돌아가고 남았다면, 그러니까 그냥 정말 심플한 아이디어에서 그래서 그거를 이거 아이디어 이걸로 한번 영화를 만들어 볼 수 있겠다 싶어. 안 들어가고 남았다면서 M&Ms를 먹으면서 이렇게 단거를 그놈의 M&M's. 그래서 그 이제 제작자인 캐슬 케네디와 얘기를 했는데 이거 괜찮은 아이디어다 해가지고 정말 저예산으로 이거는 그냥 우리가 몰빵하는 영화가 아니야. 그냥 우리 한번 해보자. 이제 약간 디저트 같은 느낌으로 우리 한번 해볼까 이랬는데 대박이 터진 거죠. 이게 15년간 역대 흥행 순위 1위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그 스타워즈 재개봉하기 전까지는 흥행 수익이 1위였다고 몇십 년 동안 지켜졌다고. 이게 근데 왜 흥행 순위가 1위였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애들용 영화라 그래요. 왜냐면 어른용 영화는 어른밖에 안 가는데 애들용 영화는 애도 가고 어른도 가야 돼가지고. 맞아요. 그것도 그렇고 이렇게 이렇게 시간이 흘러도 또 자꾸 찾게 되는 영화기도 해요. 이게 재개봉을 한국에서만 해도 한 3번을 했다고 하잖아요. 또 워낙 감성이 따뜻한 영화니까 다시 보고 싶은 가족 마음이 영화잖아요. 충분히 기본적으로. 들죠. 그리고 또 미지와의 조우 같은 경우는 이게 스티븐 스필버그가 정말 찍고 싶어하는 영화 중에 하나였던 게 스티븐 스필버그가 어렸을 때 세상을 경험했던 게 기억에 남아서 그걸 나중에 어른이 돼서 영화로 다 만든 거 아니에요. 8, 90년대. 그렇죠. 그때 아빠가 갑자기 스티븐 스필버그 아이를 깨우더니 야, 차 타고 지금 나가야 돼요. 같이 차를 타고 사막을 달렸대요. 그리고 하늘을 보면서 유성우가 떨어지는 거를 본 거죠. 어렸을 때 스티븐 스필버그는 그걸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저 하늘 너머에 뭐가 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장면을 영화로 만들고 싶은 게 미지와의 조우고. 환상 특급은 뭐 어렸을 때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죠. 뭐 그런 거긴 한데 정말 거기서부터 시작된 스토리가 이렇게 ET까지 만들어졌네요. 뭐 이것도 이제 월드와이드 히트작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꽤 많이 이렇게 수입을 해오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80년대. 그런데 80년대 맞나요? 이거 90년대? 아니요, 82년대구나. 이게 수입사들이 서로 하려고 이 경쟁이 너무 붙어가지고 1년 동안 수입을 못했대요. 이게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래서 1년 뒤에 개봉을 한 걸로 나왔고요. 뭐 여러모로 되게 좀 따뜻해지는 영화이고 뭐 저는 볼만하다고 봐요. 이 영화는 저는 제 취향 아니지만 정말 볼만한 영화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ET의 뜻이 엑스트라 트레스토리얼이잖아요. 그러니까 영토 밖에 추가 뭐 그러니까 지구 외 밖에 있는 생명체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의미로 이 제목을 지었을까요? 그러니까 ET, 그러니까 에일리언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원래 뭐 그 단어가 제목들이 많을 있는데 텐데. 이 영화 그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ET라고 하면서 되게 진짜 그냥 어떠한 이름이 돼버렸잖아요. 친근한 이름이 돼버린 거죠. 그냥 저는 에일리언 하면 약간 공포가 훨씬 더 많이 그러니까 이게 영화로 인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에일리언 하면은 공포가 먼저 떠오르거든요. 근데
E.T. 그러면은 무섭진 않아요. 음. 그래서 일부러 그러니까 원래 그런 그러니까 외계인이라는 이렇게 미지의 생명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공포심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기에는 애매한 게 우리는 이미 에얼리언과 ET를 그러니까 내가 그 지난 얘기한 세대잖아요. 거예요. 예. 근데 에얼리언이라고 하면은 음. 사실은 외국에서는 음. 영국 같은 데서는 외국인도 에얼리언이거든요. 네. 아, 근데 ET는 아예 그냥 지구 외인 거죠. 음. 그렇게 생각하면은 좀 더 이렇게 구분하기 편할 수도 음. 있는데 그 와중에 ET라는 영화가 너무 흥행을 해버려서 이제 ET 고유명사가 된 거지. 고유명사가 됐죠. 그러니까 ET는 좋은 외계인, 음. 에얼리언 나쁜 외계인. 우리의 친구. 음. M&M's 주는 사람. 이렇게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볼만합니다. 만약에 제가 결혼해서 애가 생긴다면 이 영화는 보여줄 것 같아요. 저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냥 엄마는 이런 영화를 보고 자라났어 이러면서 저희 아빠가 스타워즈를 저한테 보여줬듯이 아버님 왜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저 그래서 한 10번은 본 것 같아요, 진짜. 아버님 왜 보여주셨어요? 이 PC함에 그 덫에 걸린 스타워즈. 그렇게 얘기하면 저도 마찬가지네요. 저희 아버지랑 같이 봤으니까. 음. 그래요. 자,